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미국 국가안보 전략과 한국의 올바른 대응인데, 사실 그 NSS가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그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하위 개념인 국가 방위 전략 또 군사 전략 이게 다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이 저 토론을 했으면 좀 더 미국의 이제 전략의 세부 내용까지 좀 파악해서 한국의 대응이 무엇이 최선일까를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간에 근데 미국이 이제 그 사실은 뭐 그 NSS라든지 말이죠. NDS, MNS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국가 비밀로 분류된 것은 비공개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미국이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좀 더 고민스럽기도 하고 좀 더 들여다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대응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주한 미군의 역할 속에서의 미국의 전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한 미군은 북한 대응이다 해가지고 그걸로만 지금 뭐 한미 정부 얘기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지금 우리가 각인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국제전략연구소라든지 이제 관련 안보 문건을 보면은 1953년 그 정전협정 이후로 주한 미군은 당시는 이제 중국과 소련이겠죠. 뭐 최근에는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 본토 수호를 위한 세계 전략, 즉 2000년 초까지는 SIOP였고 지금은 오플란인데 이것을 수행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서 자국의 세계 전략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반응한 것이 사드에 대한 대응이죠. 한한령입니다. 지금 10년째 한한령을 이제 풀지 않고 있는데 역시 지금 중국이 최근에도 보면 러시아와 함께 이제 그저 공군기를 몰고 우리나라 주변을 이제 또 와가지고 그 신경을 건드리는데 이 부분이 보면은 중러가 지금 합동 군사작전을 하는 것도 주한미군의 이제 미 본토를 수호를 위한 세계 전략 수행에 대한 대응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얘기를 안 했죠. 우리 한국 정부도 이제 그 굉장히 큰 문제가 큰 것이 에, 주한 미군이 중러를 상대로 군사 작전할 경우에 유사시에는 주한 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헌법적인 책무를 이행할 때 그 사실을 알리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그 지금 이재명 정부 사실 주목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주권 국가 뭐 비례혁명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 주한미군이 그 비밀리에 수행하고 있는 군사 전략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한령을 보면 말이죠. 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사드를 놓고 중국이 약한 고리인 한국을 조지는 거거든요. 비겁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미 동맹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 한한령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 얘기를 해야죠. 그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말이죠. 손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미국도 모르서 하는 거죠. 그 중국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그 너스레를 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의 취지 때문에 미국의 이제 그 비밀주의에 대해서 이제 동조를 하고 지금 침묵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계, 그다음 언론, 그다음에 뭐 또 우리 또 시민사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국가안보 전략은 두 분이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한국의 대응 쪽만 좀 한 뭐 남은 짧은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군이 보면 그 세계 전략을 이제 그 추진하고 있다 그러는 것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드와 중로의 이제 그 합동 군사 훈련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저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 군사적인 대비는 뻔하잖아요. 미국이 이제 그 사드를 해가지고 중국의 본토 전체에 말 군사기지를 핥고 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뭐 당연히 저 사드 기지 군산이라든지 오산 기지에 뭐 다량의 미사일과 드론을 배치해서 일단 유사시에 맨먼저 그 일단 타격하는 걸로 그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입증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한국이 말이죠. 이번에 원자력 뭐 잠수함 어쩌는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비율을 맞춰주시고 이제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보면 미군의 지금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되는 것이 주한미군의 역할이고 그다음 유엔사는 최근에 보면은 남북 교류에 대해서 말이죠. 대속적으로 그 정전협정을 자기들이 계속 챙기겠다.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사 보면 전작권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금 박근혜 이명박 때 했던 얘기를 되풀이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잠깐 짚어볼 것은 미군은 말이죠. 미 대통령이 통수권자인데 미 대통령의 그 권한 중에 PDD-25라고 언제든지 미 국익을 위해서 미군을 말이죠. 해외 파병하거나 철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아프간에서 나토 동맹 상태인데 저 바이든이 미군을 철수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 대통령이 꼴리는 듯 하면. 근데 우리는 그냥 주한미군 없으면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뭐 수구 보호선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또 잘 뭐 일각에서 그런 부분을 늦추지는 않는데 바로 이게 보면 미국의 세계 전략과 관련된 주한미군의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데 곧 끝내겠습니다. 이 국가론도 보면 역시 이제 그 트럼프가 일기 때 2018년에 그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 사항에 대해서 전면 중단을 시켰잖아요. 북미 협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미국의 국가이익, 한국의 국가이익과 관련해서 볼 때 심각하게 말이죠. 한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으로 꼴뚜기 시대가 되는 거죠, 사실은. 엄청난 망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도 발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2018년에 말이죠. 북한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제 평양시민 앞에서 열광적인 말이죠. 연설도 그랬는데 문 대통령이 2018년에 왜 그 정상회담 뒤에 아무것도 못했느냐라고 밝히지 않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남북 간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말이죠. 정상회담은 불가능해요. 북한도 하나의 뭐 사람이 사는 체제인데 그렇게 망신을 당해가 또 하겠어요? 남한은 보니까 미국이 하면은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말이죠. 하나 예속 국가더라. 그런 면에서 지금 이 국가론의 심각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1차 문재인 대통령한테 모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고백을 한다 그래가지고 남북 관계가 뭐 좋아질 리는 없겠죠. 그런 부분이. 그러나 역시 그 국민들이 그건 알아야 된다 봅니다. 한미 동맹이 얼마나 흉악한 것인가라는 거 그리고 미 국익을 위해서 한국이 어떻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더 이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침묵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그리고 그 최근에 그 미국의 3,500억 달러를 이제 그 투자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부가 강탈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게 보면은 트럼프가 남한에 대해서 이제 그 경제적인 통제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어떤 이번에 그 전략이 것이 아닌 것인가. 그러니까 뭐 매년 200억 달러를 퍼다 붓는데 이 최근에 지금 달러 시장 우리 위안 시장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더욱더 이제 미국에 그 예속될 수 있는 그런 약점을 크게 3,500억 불 대미 그 강탈 투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짐을 얻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미 동맹, 남북 관계 전반적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고 봐요,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뭐 북미 간에 어떻게 이제 갈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낙관할 수는 없다 봅니다. 그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미국의 향후 이제 세계 전략인 NDS, NMS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타의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어떤 그런 그 추정이라든지 그걸 좀 보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분석해야 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역시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그 한미 동맹과 관련한 대미 관계는 말이죠. 과거 역대 정부와 크게 다를 차가 없어요. 아주 유사합니다. 말로는 뭐 이렇게 동맹파, 자주파 어쩌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속을 들여다봤을 때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지금 보면 아직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그 시민사회단체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한테 직접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그저 이쪽에서 그 어떻게 건의서라든지 항의서를 전달하고 지금 뭐 그 대통령 말이죠. 뭐 그 저
직접 중계방송하는 상황에서 지금 국정보고를 듣는데 시민사회와도 그런 식으로 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2018년에 다시 고백하지 않으면 심각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전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